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노트북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노트북 이상 증상은 노트북 사용 중에 화면이 자주 꺼지거나 블루 스크린이 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진행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주된 사용 용도는 바로 FC 온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스팀에서 뭐 피파, 뭐 축구 게임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 도중에 화면이 꺼지거나 블루 스크린이 자주 떠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노트북의 경우는 한번 타 업체에서 수리를 진행을 하셨었는데 수리를 마치고 또 집에 와서 한번 또 켜려고 하니까 또 바로 증상이 또 이상한 증상이 또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타 업체에서 만약에 어떤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였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았는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현장에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셨습니다. 그냥 들은 바로는 그냥 뭐 CPU 쪽에 문제가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도 있는데 FC 온라인을 주로 이제 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이제 노트북의 이상 증상으로 가져오신 경우에 제가 대부분 경험한 바로는 SSD 분량 때문에 생겨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SSD 분량이라도 딱 판정 짓지 말고 저도 하나씩 한번 청진기를 대보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수리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체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블루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하나의 부품을 딱 의심하고 그 부분만 보기보다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하나씩 하면서 배제를 해 가면서 이제 특정 부품의 이상을 한번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님께서 오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이후에 이제 스케줄 약속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 20분 정도 테스트하는 과정밖에 같이 하시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손님이 가시고 고객님께서 가시고 제가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노트북입니다. 그 다음에 뒷면을 한번 제가 보고 있고요. 뭐 한성 노트북이었어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카드까지 장착되어 있는 아주 좋은 게이밍용 노트북이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열어보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특정한 이상 증상을 한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 사진 다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블루 스크린이죠. 블루 스크린이고 그 다음에 다시 켰을 때 이렇게 SSD의 뭐 상태를 검사한다라는 요 메시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SSD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PC를 켜서 SSD에 대한 상태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뭐 사용 시간은 한 4,919시간이고 뭐 총 쓰기량도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웨스턴 디지털 NVMe 1TB짜리를 쓰고 계시는데 만약에 SSD 쪽에 불량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5년입니다. 정식 유통을 한 상품이라면 5년이고 뭐 알리라던가 뭐 이거 해외 직구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무상 AS 5년이 있고 그다음에 총 쓰기량 TBW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60TB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안에 범위에 있죠.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SSD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무상 AS를 진행하려고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노트북은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버튼에 뭐 불이 하나가 들어와 있죠.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SSD 쪽에 제가 부하를 주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화면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다른 부품에 부하를 주지 않고 SSD 쪽에 부하를 주니까 화면이 딱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SSD 쪽에 문제가 있겠거니 한번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켜서 일단 SSD에 대한 용량을 한번 파악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쓰고 계시는 SSD가 만약에 그 무상 예습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제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SSD를 권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요즘에 AI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SSD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또 불러오는 또 이러한 상황적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이제는 안 쓰잖아요. 잘 뭐 SSD가 원체 빠르니까. 그래서 하드디스크 위주로 AI를 조금 이제 하나씩 하다가 이제는 SSD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아주 선량한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SSD 가격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 SSD와 또 메모리도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품들도 야금야금 올라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언제쯤 내려가겠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장기간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점차 계속 올라갈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외적인 부분이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을 내용일 것 같고요. 일단은 SSD 같은 경우에는 일단 512기가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가 가만히 있어도 한번 부하를 받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큰 이상 증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크리스탈 마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SSD에 대한 속도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거 속도 체크 외에도 이거 SSD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정성 테스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SSD에 부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부하를 받게 되면은 컴퓨터가 뻗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SSD 불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단순히 또 SSD 불량이 아니라 SSD가 꽂아지고 있는 그 슬롯의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SSD가 지금 사용률이 지금 76%,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SSD 지금 현재 100%까지 올렸죠. 지금 SSD가 엄청난 부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우연스럽게 한번 또 넘어갔어요. 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쓰고 계시는 노트북의 SSD 말고 이제 CPU라던가 뭐 다른 이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이젠 7 4800H라는 CPU를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외장 그래픽도 아주 무시무시하죠. RTX 3060, 물론 뭐 랩탑용 GPU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가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한번 CPU에 지금 부하를 한번 쫙 줘가지고 얘가 뻗나 안 뻗나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네벤치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10분짜리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까지도, 얘에 대한 성능 포인트까지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 이때 CPU에 대한 온도를 보니까는 뭐 한 94도, 95도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노트북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 온도고, 만약에 얘가 100도를 찍는다, 그렇게 되면은 시네벤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다, 근데 시네벤치로 돌다,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하는 도중에 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시네벤치도 통과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CPU 쪽으로서는 그런 발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서 또 이제 아주 좋은 성능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마크를 통해서 그래픽에 한번 부하를 주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얘도 정상적으로 온도도 지금 좋은 착한 온도죠.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5도, 63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픽카드 사용률은 지금 97%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주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핫스팟 같은 경우는 85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염두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온도는 75도. 핫스팟하고 이거랑 온도 차이가 갭이 왜 많이 나냐면은, 일단은 거의 비슷하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 온도를 높게 빡 찍었다, 그때 이제 팬의 RPM이 뒤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열을 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핫스팟은 순간적인 온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핫스팟과 기본적인 온도가 너무 높다, 그때는 이제 뭐 서멀그리스 제도프라던가 뭐 쿨러 상태라던가 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온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이 점수, 이 성능에 맞는 점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CPU랑 그래픽카드 쪽으로는 일단은 정상이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SSD를 한번 표면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는 테스트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까 크리스탈 마크처럼 그렇게 큰 부하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도 저도 많은 SSD에 대한 분량을 한번 잡아낸 적이 있는데, 얘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돌려보니까는 시간이 약 한 7분, 8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일단 표면 검사는 오케이 됐고, 만약에 크리스탈 인포에서도 SSD가 정상인데 여기서 뭔가 빨간 게 나타나고 되고 특정한 구간에서 넘어가지가 않고 오랜 시간 머물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SSD 불량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죠. TM5라고 하는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 16가지 항목이고요. 제가 이거는 사이클은 5주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 때문에라도 지금 블루 스크린이 나타날 수가 있고 화면 꺼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C 같은 경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게이밍용 노트북이다. 그럴 때는 아답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답타가 이 노트북에 맞는 아답타인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다 대부분 C타입으로 충전까지 가능한 노트북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핸드폰 쓰는 충전기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충전도 안 될 뿐더러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배터리가 없어지고 피크 그러니까는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노트북은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양보다 입력되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되면은 아답터 때문에라도 꺼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가져오신 아답터는 정상적인 이 노트북에 맞는 규격의 아답터였습니다. 일단 아답터 문제도 배제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약 한 5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메모리 쪽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러 not detected 나오죠. 메모리도 정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이제 CPU를 한번 CPU의 또 불량이라고 한번 타 업체에서 한번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래요. 일단은 타 업체에서 AS를 진행을 하셨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 AS를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매장에서는. 그러다가 일단은 고객한테 출고를 하고 다 됐습니다. 출고를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또 안 되니까는 연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그거 조금 CPU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추측으로는. 이런 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CPU도 한번 제가 돌려보니까 일단 CPU 쪽으로도 OCCT 돌려보니까 일단은 정상. 그죠? 정상. no error detected 나오죠. 이것도 10분짜리 한번 돌려보니까는 정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CPU의 온도라든가 이런 거는 95도 이거는 아무래도 부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북은 꺼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뭐 일단은 뭐 화면이 떨리기는 떨렸지만 그래도 일단은 정상이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분이 도대체 얼마만큼 빈도수로 화면이 꺼지는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 이벤트 부여를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거의 제대로 사용을 못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뭐 위험이라고 굉장히 많고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예기치 않게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딱 나가고 컴퓨터가 프리징 상태가 딱 된 거죠. 블랙아웃 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또 노트북이 꺼지지가 않았어요. 따로 왜 SSD에 크게 부하를 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9주기로 줬어요. 여기 9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는 1이었어요. 볼게요. 쭉쭉쭉쭉 이제 SSD에 여기 1이죠. 1. 엄청난 부하를 주는 겁니다. 9주기 동안 부하를 줬을 때 얘가 과연 SSD에 부하를 주면은 뻗는지 안 뻗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주고 있는데 자 일단 30초가 되니까는 하나의 체킹이 끝났고 일단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다가 지금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보고 있어요. SSD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통해서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기치 않은 뭐 전원 손실 횟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전원이 차단됐다라는 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157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매장에서 테스트만 할 때도 한 20번 이상 화면이 나갔었는데 이거 정확히 카운터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노바다 계속 이 화면을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물려놓고 또 다른 업무 보다가 또 하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재부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렇게 재부팅이 되면서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도 올라왔잖아요. 이게 강제적으로 재부팅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재부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SSD 쪽에만 부하를 주면은 재부팅이 된다. 그러면 SSD를 한번 직접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노트북 뒷면을 한번 열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본 라벨은 하판 개봉 확인을 위한 스티커입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분해하기 전에 이전에 한번 분해가 됐던 흔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오롯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물론 이제 무상 AS 기간은 지났어요. 2021년도에 구매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 분해를 하는 거니까 이거 분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볼 텐데 지금은 이미 분해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전화를 안 드리고 제가 한번 직접 뜯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뜯어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깔끔한데 이거는 좀 구조상 설계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결함이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2 슬롯이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SSD 1TB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2번 슬롯에 보시게 되면은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에 대한 간섭이 좀 있죠. 여기 그냥 일자로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꼬여서 갔어요. 선이 짧았다는 소리죠. 선이 짧게 이렇게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뭐 타업체에서 뭐 AS를 받으셨던 뭐건 진단을 받으셨건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선 자체가 얘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선이 짧게 지금 설계가 된 거예요. 아예 설계 미스죠. 요거는 조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메모리들은 요 안에 숨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SSD입니다. 그래서 요 SSD 한번 위에는 요거는 그냥 써멀 패드더라고요. 써멀 그 패드 하나 붙여놓고 테이핑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SSD가 문제 SSD죠. WD 블루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고요. SN550. 지금 SSD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가 진짜 AS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계속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뭐 시리얼 넘버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시리얼 넘버를 토대로 지금 보통 SSD WD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대원 CTS에서 하고 있고 아니면은 소이전자 뭐 그전에는 뭐 여러 이제 업체들이 있었는데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두 업체만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웨스턴 디지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얘 시리얼을 한번 검사를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나오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샌디스크 서포트로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샌디스크로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리얼 넘버 관련해서 무상 AS 기간 2026년 2월 27일까지라고 하는 게 일단은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안도가 되는 거죠. 일단은 내년 2월까지는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다. 일단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참고로. 남아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안에 생겨야 돼요. 일단은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은 딱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데가 제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이전자랑 이제 대원 CTS 거기다가 일일이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인터넷으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일단 대원 CTS에서 자기네 쪽에서 이제 AS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들었었고 일단은 얘가 만약에 문제가 맞다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SSD가 쪽에 부하를 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단순히 SSD 쪽이 불량이구나 해서 SSD를 일단 AS 센터로 보낸다. 뭐 이거는 뭐 맞는 말인데 혹시라도 SSD가 꽂아지는 M.2 슬롯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용 SSD에다가 이제 직접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거 테스트용 SSD로 이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SSD 분량이 100%가 맞는 것이고 얘로도 똑같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인보드 M.2 슬롯에 분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테스트 하기 전에 일단 또 조립을 하고 있죠. 참 이 선 엄청나게 거슬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또 접어놓은 거예요. 똑똑똑똑 못 가고. 자, 어쨌거나 다 하고 피파까지도 제가 지금 설치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일단은 뭐 피파까지 뭐 실행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있고요. SSD가 이렇게 장착이 됐고 한번 서머패드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파까지는 다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뭐야? 고객님 거 다시 돌아왔네. 자, 저도 여기서 조금 사진이 혼동이 되는데 자, 이거는 930일 기존 거랑 똑같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왜 사진을 찍었냐면은 이렇게 조립이 됐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얘도 자꾸 재부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재부팅이 돼서, 도저히 안 된다. 얘도 도저히 이쪽에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원상복구를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SSD를 교체를 해도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또 해보는데 그래도 매한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재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또 일단 SSD까지도 바꿔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메인보드라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또 다른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또 다른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한번 CPU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온도 체크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얘도 또 패스가 떴어요. 고로 CPU 쪽 문제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게 일단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파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도 한번 OCCT로 한번 체킹을 해봤는데 파워도 지금 정상적인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노트북 혹시라도 이제 무상 예상이 길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본 건데 21년도 3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일단은 메인보드 쪽에 슬롯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졌습니다. SSD 쪽 분량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판단이 됐어요. 일단은 제 테스트용 SSD로도 같은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그래, 좋아, 메인보드다. 그러면 메인보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입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일반적인 PC와는 다르게 노트북은 굉장히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모델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조사 홈페이지를 찾으려고 바이오스 파일을 한번 찾으려고 한번 보니까는 여기도 재미난 글들이 써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걸로 저를 잠깐 옮겨볼게요. 자, 옮겨보고, 자, 한성 노트북 바이오스 업데이트 절차, 뭐 최신 바이오스 버전, 뭐 한성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준비, USB 메모리나 CD, CD 언제적 CD예요, 그죠? 업데이트 진행, 센터 방문 후 공인비 약 22,000원에서 33,000원을 내고 현장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임의로 바이오스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직접 업데이트를 할 경우 시스템 오류, 데이터 손실 등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센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가서 하라는 소리죠. 센터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이오스 파일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참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죠.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는 쉽게 정보를 접할 수는 있는데 진짜 옳은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노하우 시대였죠. 진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노웨어 시대입니다. 노웨어. 그러니까는 올바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찾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성 노트북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노트북 바이오스가 있어요. 바이오스 버전이 있어요. 바이오스 버전이 있고,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겼는데, 어쨌거나 노트북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바이오스 버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에 어떠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봤는데, 뭐 그거에 관련한 내용은 일단 없었어요. 뭐 기능키 인식 개선이라던가 뭐 WOL 뭐 활성화, 뭐 이어폰 출력 오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뭐 SSD 뭐 인식 불량이라던가 아니면 SSD에 대한 관련한 그런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대표적인 메뉴라던가 이슈를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는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도 메인보드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주의사항들이 나오죠. 뭐 소비자 실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유상 처리가 되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데스크탑이랑은 조금 달라요. 방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노트북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주변에 지인분을 통해서, 능숙하신 지인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보셨죠?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단순히 유상 처리라고 나오는데, 노트북을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벽돌 증상, 브리스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요단강 건너지 마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컴퓨터 수리점인데 이런 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진행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 물론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련된 것들도 다 수정 보완이 되기 때문에 얘 하나 자체적으로는 무결성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무결성 하니까 무결성 뜻은 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죠. 꽤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SSD를 다시 재장착을 한 거예요. 다시 재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그러한 문제를 또 일으키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시도해봤던 거는 뭐 CPU도 테스트를 해봤고 TM5도 한번 돌려봤었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었고 뭐 시네벤치를 통해서 뭐 CPU에 관련된 온도 체킹이라던가 뭐 그래픽카드 온도 체킹, 뭐 메모리 같은 거 다 체킹을 해봤는데 SSD도 교차 테스트를 했었죠. SSD도 바꿔가면서 테스트했는데 결국엔 이 문제는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딱 그거예요. 메인보드 쪽 불량이 맞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만 따로 어떻게 뭐 수리가 한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모듈화가 돼 있어가지고 얘가 문제다 그러면 아예 통째로 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제가 또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성 서비스 센터에 직접 찾아가시건 전화로 문의를 하시건 간에 이 노트북에 관련된 그 모델을 말씀해 주시면 이 모델은 이제 단종이 돼서 메인보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거의 90%는 그러한 상황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지점별로 혹시라도 여러 개의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지점별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부품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품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잘 들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다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액정이 파손돼 가지고 노트북을 보내서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메인보드는 살아 있는데 액정만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고 메인보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애들을 살려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수리를 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노트북 진짜 한 4년 5년 정도 썼는데 이제는 놓아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부품은 SSD와 메모리입니다. 이 두 부품은 꼭 탈거를 해서 뭐 처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SSD 이 동일한 모델로 봤을 때 새 제품 기준으로서는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SSD고요. 혹시라도 뭐 단군으로 파실 때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파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지금 계속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SD NVMe 1테라랑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적당한 가격에 또 처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어쨌거나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쨌거나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살리지를 못했던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CPU, 뭐 서멀 그리스를 뭐 재도포한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만약에 CPU, 서멀 그리스까지 재도포를 했다 그러면 소비자로서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CPU까지도 뭐 그것도 다 비용이 다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진단 여기까지 한 8시간 정도 걸렸던 진단까지를 한 거고 또 비교하자면 뭐 비슷한 예로 한다면 우리도 지금 만약에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의사가 딱 만져가지고 즉각적으로 또 이거는 뭐가 문제니까는 뭐 약 지어주고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그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는 정확한 그 회복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와봐라, 뭐 CT도 찍고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 수리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면밀한 진단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단 비용을 저는 비록 수리는 하지 못했지만 2만 원을 책정해서 고객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형분이 오셨어요. 이걸 원래 동생분이 맡기신 거고 형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또 믿고 맡기는 또 업체라 흔쾌히 2만 원을 주고 수령을 해 갖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 형한테도 알려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형은 저한테 들었지만은 또 동생한테 또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마 많이 축약돼서 말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만약에 뭐 야 이거
갔는데 안 된대. 그냥 뭐 수리비 2만 원 달라더라 해가지고 그냥 청구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노트북이 꾸민 걸 PC에서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어떠한 부품이 불량이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이거를 직접 저한테 맡기신 그 동생분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단순히 노트북에 대한 진단 과정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중간중간에 제가 뭐 좋은 팁들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히 뭐 그냥 안 되니까는 버리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한번 아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트북을 저한테 맡겨주셨던 그 동생님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 노트북이 앞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